엄마들이 학원 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안녕하세요. 공부선수촌 강훈소장입니다. 아이들 학원 선택하기 쉽지 않으시죠? 동네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이가 갈 학원은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제가 공부선수촌에서 10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입학 대면 상담을 1000명 넘게 해봤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알아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들과 공통점, 그리고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사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참고로 자녀가 4세고시, 7세고시를 봤거나 초등 의대반에 다니거나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이미 많이 시키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교육 방향도, 방법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는데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교육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모님들 학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셨나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원 선택 기준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주변 엄마들 추천이 가장 많습니다. 학원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친한 주변인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 학원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기 전에 학원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대략 다 알고 오십니다. 요즘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학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후기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체를 통해 돈 주고 홍보를 하는 학원들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만 봐서는 좋은 학원인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학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도 하시고 가능하면 학원 원장도 직접 만나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방문하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학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한반은 몇 명인지, 교재는 뭘로 공부하는지, 숙제는 많은지, 한 명 한 명 잘 케어해 주는지,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도와주는지, 잘하는 애들은 따로 선행학습, 취모학습을 시키는지, 학교 내신시험 대비는 해주는지, 결석하면 보충은 해주는지, 우리 아이에게 잘 어울리는 학원인지, 선생님들은 친절한지 최대한 알아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의 질문은 모든 학원이 거의 다 비슷하게 대답할 겁니다. 수업은 다 잘 가르친다고 하고 반 구성은 소수 정예반이고 교재는 대부분 유명한 시중교재를 쓰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한 명 한 명 잘 케어해 준다고 할 겁니다. 못 따라가는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수준별로 반 배정해서 꼼꼼하게 가르친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학원들이 하는 말은 또 대부분 사실입니다. 학원도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다들 최선을 다하겠죠. 부모님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학원이 마음에 들면 입학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들면 아이가 무조건 입학할 수 있는 학원들도 있지만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입학이 가능한 학원들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런 레벨 테스트는 왜 보는 걸까요? 단순히 학생 수준에 맞는 반배정을 위한 것일까요? 요즘은 레벨 테스트도 여러 가지 형식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화제가 된 4세고시, 7세고시라고 불리는 일부 학원들의 레벨 테스트는 무슨 국가고시 시험을 방불케 합니다. 그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따로 다니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원의 레벨 테스트 문제는 대부분 어렵게 출제됩니다. 어려운 레벨 테스트를 보는 학원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만 뽑아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상위권들만 모여 있으니 입시 성적과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원은 많은 엄마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니 많은 학생들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초등학생들 점수가 20점, 30점, 무슨 수능 시험 점수보다 낮게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걸까요?
엄마들은 자녀가 이런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에 다녔던 학원을 원망하게 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사교육은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엄마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조금 더 앞서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엄마들은 좀 더 좋은 학원을 찾아 사교육 시장을 헤매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이 원하는 학원, 마음에 쏙 드는 학원을 찾을 수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학원에 간다고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입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하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학원을 찾아서 보내준다고 한들 아이가 적응을 못하거나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공부를 안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을 정확히 퍼센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가 실패합니다. 초등, 중등 때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 고등 내신과 수능 시험을 보면 알게 됩니다. 고등 내신 1등급은 10%, 수능은 2등급 11% 안에 들어야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90%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초등 때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어려서부터 좋은 학원을 다녔던 안 다녔던 90%는 대학 입시에 실패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위권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 정답이 학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학원과 사교육이 우리 아이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90%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습니다.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 인강, 온라인 플랫폼까지. 그런데 90% 학생들은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교육이 정답이 아닙니다. 엄마들의 학원 선택 기준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초등 때는 일단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학원, 다른 엄마들이 추천하는 학원에 아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하고 레벨이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30% 정도 되는 학생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학원에 잘 다닙니다. 수업 내용도 잘 이해하고 숙제도 성실하게 잘 해옵니다. 당연히 성적도 잘 나오고 진도도 쭉쭉 나갑니다. 문제는 나머지 3분의 2 학생들입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고 진도를 못 따라가고 숙제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학원에 가는 걸 점점 싫어합니다. 중간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거나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엄마가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엄마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아이는 학원에 안 간다고 울고불고 온갖 떼를 쓰다가 결국 엄마가 골라준 그 좋은 학원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아이는 한동안 공부도 안 하고 푹 쉽니다. 엄마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다른 학원에 가보자고 아이를 겨우 설득하고 엄마는 다른 학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엄마의 본격적인 학원 투어가 시작됩니다. 과연 엄마는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좋은 학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이는 엄마가 골라준 새로운 학원에 가서 잘 적응하고 공부 열심히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입니다. 아까 그 동네의 유명 학원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학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아이가 힘들어하던 말던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적응을 못하고 공부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과정도 결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을 모른 채 엄마가 다른 학원에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학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학습 동기부여. 여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학생은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억지로 학원에 앉혀놓을 수는 있어도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 공부를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학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마음가짐과 공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학생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원은 다 거기서 거기고 요즘은 또 비슷비슷합니다.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나름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명 한 명 신경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우리 아이에게 더 잘 맞는 꿈의 학원을 찾아 학원 투어를 떠납니다. 엄마는 과연 마음에 드는 학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학원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찾기보다 먼저 우리 아이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원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수업 방식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일방향으로 설명을 해주는 100년 정도 된 수업 방식, 개념도 설명해주고 문제풀이도 설명해줍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조금 부족한 선생님도 있겠죠. 하지만 수업이 중요한 거라면 굳이 동네 학원에 갈 필요 없이 EBS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최고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데 뭐하러 굳이 동네 학원에서 돈 주고 수업을 듣습니까? 현장 강의는 인강과 뭐가 다른가요? 인강은 우리 아이가 집중을 못한다고요? 그럼 인강에 집중을 못하는 그 학생이 학원 수업은 집중해서 잘 들을까요? 인강을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은 현장 강의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일방향 수업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수업을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는지 한 명 한 명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수업을 하면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들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는 식으로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학원들의 수업 방식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만 다르지 그닥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똑바로 알아듣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도를 나가려면 1:1 과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1:1 과외는 위에 말씀드린 학원 수업과 반대급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1 과외는 진도가 느립니다.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켜야 하니 당연히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학원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서 결국 망하고 꼼꼼하게 1:1 과외를 시켜도 진도가 너무 느려서 망합니다. 부모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 작은 학원을 선택합니다. 한 반에 4~5명, 소수 인원에 진도도 우리 아이에게 맞춰준다고 하고 원장님도 친절하고 왠지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은 작고 좋은 학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쑥쑥 올라갈 거라고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엄마의 바램대로 공부를 잘 할까요? 아직 큰 문제점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성적이 올라가려면 수업을 들은 후에 학생 스스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복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원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나는 가르쳤으니 너는 복습을 해와라 라는 의미로 숙제를 내줍니다. 그것도 엄청 많은 양의 숙제를 내주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 많은 양의 학원 숙제를 전부 다 잘 해갈까요?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혼자 힘으로 복습을 해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는 문제만 대충 풀고 모르는 문제는 답안지를 보고 베껴가거나 모르겠다고 별표 잔뜩 쳐서 대충 그냥 빨리 끝내버립니다. 심지어는 학원 숙제를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에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진짜 공부는 사교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선택이 우선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혼자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습관을 잡아줘야 합니다.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좋은 학원을 찾아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학생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올바른 공부 습관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올바른 공부 습관만 완성된다면 어느 학원에 보내더라도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공부선수촌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공부선수촌 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